새벽에 집에서 출발하여 산행지에 도착했습니다. 너무 더워서 새벽부터 산행을 시작한 건데요. 바람 한 점 없고 습도도 높아서 지금 이 시간도 무척 덥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꽃송이 버섯 산행을 왔는데요. 혹시라도 새롭게 올라오는 버섯이 있는지 살펴보고요. 하산을 하면서 지난번 너무 작아서 그냥 두었던 꽃송이 버섯들을 만날 생각입니다. 초입부터 가파른 산길이라 힘이 많이 드는데요. 정상 부근까지 올라왔는데 새로운 꽃송이 버섯은 보이지 않습니다. 새잡버섯이 죽은 나무에 붙어 자라는 모습입니다. 솔향이 나는 새잡버섯은 식용버섯이지만 약간 쓴맛이 있고 데쳐서 요리를 해야 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꽃송이 버섯을 채취했던 자리인데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꽃송이 버섯도 끝물인 듯 작은 개체도 보이지 않는데요. 식용버섯으로 분류하고 있는 큰 우산 광대버섯이 보입니다. 이 버섯과 비슷한 도구산 광대버섯은 죽음의 천사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강력한 맹독을 가지고 있어서 가능하면 광대버섯류는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지난번 작은 꽃송이 버섯을 두고 온 장소로 이동합니다. 큰우산 광대버섯 옆으로 또 새잡버섯이 보이고요. 약간 질긴 줄기와 거스러미 모양의 발색 인편이 특징인 새잡버섯은 잡버섯, 솔잡버섯으로 부르다가 새잡버섯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앙증맞은 일본 연지 그물버섯도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광공은 스펀지와 같은 촘촘한 거물 무늬이고요. 화려한 색상의 갓은 습기가 있을 때는 끈적거리지만 나중에는 없어지는데요. 앞으로 산에 가면 많이 만나게 될 이 버섯은 식독불명입니다. 여기저기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한 일본 연지 거물버섯인데요. 갓의 색깔이 화려해서 산에서 쉽게 눈에 띄는데 군락을 이루고 있으면 아주 화려한 꽃밭 같습니다. 더 이상 새롭게 올라오는 꽃송이 버섯이 보이지 않아서 이제부터는 하산을 하면서 탐색을 합니다. 솔잡버섯은 다른 버섯들처럼 녹아내리지 않고요. 마른 채 오래 남아 있어서 지금부터 산행을 하다 보면 어린 것들부터 말라가는 것들까지 꽤 긴 시간 관찰이 가능합니다. 생으로 먹을 경우 복통이나 구토 등의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된장찌개에 넣어 먹으면 맛있는 버섯입니다. 이제부터 더욱 다양한 버섯들이 올라올 거고요. 솔잡버섯에 대한 기록을 보면 옛날 캐나다 원주민들은 결핵과 여러 종류의 암 치료에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복수암에 효능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 앞으로 꽃송이 버섯이 보이는데요. 별로 자라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크기가 작지만 벌써 다 자란 모습이고요. 아주 싱싱합니다. 옆으로 작은 버섯이 또 올라오고 있지만 이 녀석은 더 자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죽은 나무 덩굴에 아주 작게 붙어 있던 녀석도 다 자랐지만 역시 크기가 작고요.
큰 버섯 2개만 채취하고 다음 꽃송이 버섯이 있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이번에는 절구 무당버섯인데요. 이 버섯과 비슷한 절구 무당버섯 아제비는 일본에서 사망사고가 보고된 만큼 맹독을 지니고 있어서 절구 무당버섯 역시 섭취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공기와 접촉하여 붉게 변했다가 흑변하면 절구 무당버섯. 절구 무당버섯에 비해서 주름살 간격이 훨씬 넓고 붉게 변하면 절구 무당버섯 아제비로 저는 구분하고 있는데요. 외형상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구분이 쉽지는 않습니다. 날벌레가 날아들어서 산행이 어렵습니다. 산행을 시작한 지 3시간 정도 된 것 같은데 배가 고파서 잠시 아침에 삶아온 계란을 먹어야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이동을 하는데요. 해가 뜨면서 점점 더워져서 지난번 꽃송이 버섯 자리만 돌아보고 하산해야겠습니다. 날벌레와 습도가 여름 산행을 무척 힘들게 하는데요.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지난번 작은 꽃송이 버섯을 주변의 나뭇가지로 살짝 가려 두었었는데요. 제법 커다랗게 성장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이 버섯 역시 상태가 아주 좋고 크기도 적당한데요. 이 녀석을 마지막으로 올해 꽃송이 버섯 산행을 그만두고 다른 버섯들을 찾아다녀야겠습니다. 뒷산의 꾀꼬리 버섯과 졸각버섯은 수시로 둘러보고요. 날을 잡아서 쌀이버섯 종류도 보러 조금 멀리 갈 생각입니다. 오늘이 월요일이어서 주말과 휴일 사이 누가 가져가지 않았을까 걱정했었는데요. 다행히 아무도 다녀가지 않은 모양입니다. 햇볕이 나기 시작하자 매미도 시원하게 울고 있고요. 한 손으로 잡지 못하는 크기입니다. 하산하는 길에 전에 보지 못했던 꽃송이 버섯을 또 만나는데요. 오늘은 지난번 두고 온 녀석들만 가져가도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예상하지 못한 꽃송이 버섯을 만나니 횡재한 기분이 듭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내려갈 때는 계곡을 이용할 생각입니다. 미끄러운 곳들도 많겠지만 더운 것보다는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원한 물줄기가 정말 좋은데요. 아직 휴가를 다녀오지 못했는데 계곡을 따라 내려가면서 혼자만의 휴가를 왔다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계곡 양쪽은 숲이 너무 빽빽해서 들어설 수가 없지만 가끔 괜찮은 곳이 있으면 둘러보면서 내려갈 생각입니다. 계곡에 몸을 담그고 싶은데 갈아입을 옷을 또 잊어버리고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물이 깊고 장애물이 있어서 계곡 옆에 산길을 택하는데요. 계곡과 산길을 번갈아 가며 하산하고 있습니다. 계곡 위 숲에서 젖버섯을 만났는데요. 나온 지 좀 되었는지 녹균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당한 개체가 자라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도 솔잡버섯이 보이는데 역시 녹균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식감이 쫄깃하고 향이 좋은데요. 여기저기 젖버섯들이 자라고요. 영상에 담지는 못했지만 뱀 한 마리도 만났습니다.
계곡으로 내려가다 올해 처음 노랑망태 버섯을 만나는데요. 예쁜 치마를 입고 있는 모습이 화려해서 쉽게 눈에 띄는 버섯입니다. 다시 계곡으로 내려갑니다. 조금 위험해 보이면 다시 산길을 택하고요. 이제 카메라를 끄고 본격적으로 계곡 하산을 해야겠습니다. 하산을 완료하고 계곡에 배낭을 벗어놓고 쉬어가려는데 저 앞으로 다발로 자라는 버섯이 보여 올라가는 중입니다. 애주름 버섯 종류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밤이 익어 떨어질 즈음이면 뽕나무 버섯과 뽕나무 버섯 부치 등 또 맛있는 식용 버섯들이 올라옵니다. 모든 산행을 끝내고 계곡에 앉아 쉬어가는 시간이 정말 행복한데요. 카메라를 고정해 놓고 얼굴도 씻고 발도 담그면서 땀을 서서히 식히다 보면 오늘 산행에서 만난 버섯들이 눈앞으로 지나갑니다. 아직 점심시간이 되지 않아서 삶은 계란 2개와 주스 하나만 마셨는데요. 집으로 가면서 시원한 콩국수나 한 그릇 먹고 가야겠습니다. 이 물소리는 핸드폰으로 찍고 있는데요. 잠이 오지 않는 밤에 들으면서 잘 생각입니다. 계곡 물소리가 참 시원합니다.